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백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백태로 고통을 겪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고통은 아니죠. 백태는 고통은 아닌데 약간 미관상의 부분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그런 이유로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태 없애는 법, 그리고 입냄새 제거하는 법, 그리고 기타 구강 건강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써본 제품 중에 좋은 거,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는 치약이나 치실 제품 정보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 클릭하시면은 제가 가끔씩 세일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인체의 신비는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신비로움인데요. 정말 신기하죠. 왜냐하면 살이 썩지 않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다하면 바로 썩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 균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누워서 정말 제 몸에게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인체가 생겨나게 됐는지 너무너무 위대하고 신비롭고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우리 몸 바깥 부분 그리고 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으로 통하는 여러 가지 구멍이라 그러나? 그런 관문이라고 할게요. 관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 입은 우리 몸 안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문 중에 하나죠. 이 입을요,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것만 봐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전통 한의학에서 보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어디가 안 좋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혀를 보고도 건강 상태를 확인했었잖아요. 그 한의학에서 보면 혀를 내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상태를 결정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혀예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우리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백태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경고의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혀가 백태가 좀 있다 그러면은 되게 건강한 건 아니다 약간의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한 혀는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혀는 작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죠.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박테리아,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혀에 있는 돌기, 그 돌기들 사이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혀가 분홍색이 아니고 좀 백태가 꼈다. 그러면은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감염의 징후 또는 어떤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백태의 요인을 보면 탈수, 구강위생 불량, 병이나 감염, 그 다음에 입이 건조할 경우, 열이 나는 경우, 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칸디다균이라고 해서 그 곰팡이 효모 감염, 구강에도 그런 효모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구강염증, 흡연이나 음주, 고추나 할라피뇨 같은 매운 음식들, 성인들의 선천적인 심장병에 관련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가장 흔한 백태의 원인으로는 탈수증이나 건조한 입인데요. 세균이 엄청 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고, 칸디다 감염,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곰팡이균인 칸디다가 입속에 사는 거는 원래 정상이라고 해요. 지극히 정상. 하지만 축적돼서 과다 증식이 되게 되면 입이나 잇몸, 혀나 편도선, 목 뒷부분으로 퍼져서 백태, 심지어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백태를 긁어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긁어낼 수 없고 긁어내지지 않는 백태, 심각한 상태일 수 있는데 매독이나 치주병과 같은 세균 감염이나 구강 편평태선이라고 불리워지는 만성 자가면역 장애의 원인으로 생겨나는 경우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백태는 에이즈라든지 HIV 같은 면역질환 이유로 생겨날 수도 있고요. 긁어지지 않는 백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의학적인 진료를 받으셔야지 된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백태로 이렇게 혀가 코팅이 되는 이러한 변화는 신체 내부 환경과 절대 뗄 수 없고요. BMC 대체의학에서 발간된 연구에 따르면 혀 코팅이 되는 경우 비장과 위장의 처리 과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만성 위염,
그리고 위염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많다라고. 그리고 혀의 뒷면이나 혀의 중앙에 두껍게 흰 코팅이 생기는 경우 소화기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징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내장에 좋은 박테리아가 불균형 상태다. 그리고 영양이 결핍돼 있다. 또는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백태는 어쨌든 간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체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장 속에 좋은 박테리아를 다시 설계를 하셔야지 되고, 구강 내의 유해 박테리아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칸디다의 과성장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태를 없애는 10가지 자연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산균인데, 제가 유산균은 영상을 따로 찍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SBS 스페셜에서 한번 균과의 전쟁인가? 하여튼 균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각종 우리 몸의 건강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그거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체의학, 기능의학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큰 관심이 생기게 되는 계기였어요.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통해서 장 속의 박테리아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칸디다와 관련된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 유산균은 구강의 미생물 균총과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 있다라고 하고요. SBS 스페셜 그 균과의 전쟁이었나? 하여튼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입냄새가 굉장히 심한 참가자가 나오셨어요. 어떤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그 다음에 양치를 자주 하고 가글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 입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운 그런 분인데, 그분의 구강 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유해 박테리아가 많고 유익균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구강 내에. 그래서 처방한 게 프로바이오틱스로 가글을 하고 며칠 지난 후에 입냄새를 다시 측정했을 때 거의 이제 나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때도 너무 충격받았죠. 그분은 계속 각을 계속해서 씻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균까지 어쩌면 씻어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균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입안에 가장 많은 유익한 박테리아 중에 하나인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우루스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는요, 전형적으로 유아기에 처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균이고,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우루스라고 하는 그 균주 중에 하나인 블리스 K12라고 하는 균주는 정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입이나 인후에 대량으로 서식하게 돼서 신체의 주요 진입 지점인 이 관문, 입에 대해서 자연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 그 균들이에요. 그 균들을 잘 키워주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랄 바이오틱이라고 해서 제가 제품 추천해도 드리겠는데요. SBS 스페셜을 제가 보고 입을 프로바이오틱스로 각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경구 복용도 좋겠지만 그렇게 필요한 곳에 각을 그런 식으로 직접 그 유산균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그 아픈 환자의 대변에다 이식해주는, 그러니까 변이식 시술도 미국인가? 하여튼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막 떠오르는 시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일리 있었고요. 전혀 더럽지 않고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황금 비율, 그거를 이제 이식을 해주는 오랄 바이오틱스 방법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한 입냄새까지도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입냄새가 없어졌다는 거는 유해균이 내뿜는 거니까 냄새 자체를. 실제로 제가 제품을 찾아봤는데 프로바이오틱스 가지고 가글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없더라고요. 누군가 개발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약간 업계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팁. 네. 물론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생산이 불가능하다든지
쉽게 죽게 돼서 뭐 우리가 유효한 성분이 만들 수는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구강에 직접 각을 할 수 있는 그 유산균 제품도 개발해 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요. 구강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유산균 먹기도 하지만 캡슐을 따서 물에 타가지고 각을 또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그 후기는 직접 실시해본 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태를 줄일 수 있는,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베이킹소다가 있는데 베이킹소다는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죠. 하지만 그 많은 능력 중에 하나는 백태를 벗겨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태를 유발하는 어떤 잔여물도 베이킹소다가 제거를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입속이 산성이 되면 충치가 생기고 안 좋은 거잖아요. 충치균도 나쁜 유해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인 환경을 중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좋은 pH를 유지시켜주는 베이킹소다의 역할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연구 결과 중에 베이킹소다 또는 나트륨 중탄산염 소다는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충치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충치균의 이름인데 그 충치균 그리고 이제 플라그라고 부르죠. 우리가 왜 치약 광고 보면 플라그를 제거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플라그의 억제에 상당한 활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요. 베이킹소다. 아이오와 치과대학 연구소에서 행해진 베이킹소다에 노출시킨 구강박테리아 관찰한 연구를 보면은요, 통계적으로 구강 내의 세균수의 상당한 감소의 원인 중에 이제 베이킹소다가 있다라고 연구가 있었고, 양치할 때 베이킹소다를 한 티스푼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각을 할 때도 베이킹소다 첨가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코넛 오일 풀링인데요. 여러분들 한때 오일 풀링이 좀 약간 붐을 이루었던 때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일 풀링이라 그래서 참기름이나 뭐 그런 이제 기름 성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처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를 디톡스 해준다. 구강 청결로 그때 유행이 아니었고 우리 몸에 건강한 디톡스를 해준다라고 해서 저도 또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은 실천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오일 풀링을 듣게 되네요. 코코넛 오일로 풀링하는 게 좋다고 해요. 코코넛 오일 풀링은 구강 내의 박테리아 제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구강 디톡스 이 방법이 고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사용이 됐었던 방법이고 아유르베다에서는 혀의 각 부분들이 우리 몸의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오일 풀링을 통해서 이제 이 구강 디톡스를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체내 시스템을 정화시켜준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오일 풀링이 구강 내의 노폐물을 다 협착시켜서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 오일 풀링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방법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구강 내의 노폐물을 전부 다 빨아들여서 독소를 입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깨끗하고 소독된 구강 환경을 만든다. 자꾸 닦아내고 세균을 박멸한다고 하는 가글 용액 같은 거로 계속 가글을 하게 되면 좋은 균까지 죽일 수가 있으니까 더 구강 내의 미생물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일 풀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꼭 입냄새라든지 백태가 원인이신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루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 우리의 침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래요. 자고 있을 때 침이 분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동으로 침 분비를 줄여주게 되는데 이때에 몸의 노폐물 제거 활동이 활발해진대요. 그런데 몸의 노폐물 제거 활동이 뭐 배설을 통해서도 있지만
입을 통해서도 있다고 해요. 저 오일 풀링 관련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었을 때 이런 자세한 내용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했었던 거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왜 자고 일어나면 약간 입이 살짝 뭔가 코팅된 것 같은 경험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막 같은 게 생긴다고 그럴까? 입 안에? 하얀색으로? 그게 뭐 우리가 치약이 우리랑 안 맞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입안에 얇게 코팅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잘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해요. 증거라고 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양치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밤사이에 입속에서 일어난 노폐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헹궈내야 하는 거. 가장 효율적인 제거 방법은 바로 오일 풀링이라고 합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있고 기름으로 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일 풀링은 구강 건강 개선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데 냄새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제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참기름이 집에 많아서 참기름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 가장 우수한 효과가 있다. 칸디다를 죽일 수 있는 항균 작용의 성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액상으로 입에 넣고 오일 풀링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가글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세차게 입안에서 가글을 해주셔야 돼요. 오일 가글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오일 풀링은 입에 오일 한 스푼을 넣고 치아와 잇몸 사이, 그러니까 이 이빨과 이빨 사이, 잇몸 사이, 요런 사이에 오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가글을 세차게,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하라고 적혀 있어요. 최대 20분간 할 수 있대. 10분에서 20분간 오일 풀링, 세차게 가글을 해주시고요. 뱉어내야 돼요. 삼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독소예요, 독소. 독소를 가글하고 나서 코코넛 오일 몸에 좋으니까 꿀꺽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뱉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10초 정도 다시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고 뱉고 또 헹궈주시고 뱉고 다 뱉으셔야 돼요. 뱉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치를 평소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효과를 되게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 뭐 주일회 정도 해주시면 좋다고 하고 원한다면 매일 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천일염인데요. 그 천일염은 천연 항균 작용이 있어서 가글을 해주면 백태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구강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라고 합니다. 왜 소금이 노폐물 제거에 좋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천일염은 또 거친 질감이 있어서 각질 제거처럼 혀에 덮여있는 그 코팅된 백태를 스크럽해주는 거죠. 가공된 소금 말고요. 천일염으로 하셔야 되고 그 가공된 소금, 정제소금이라 그러죠. 정제소금하고 천일염의 차이점으로 보면 천일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글하고 난 뒤에 미량의 미네랄을 남기기 때문에 또 건강에 도움이 또 되고 천일염과 물을 섞어서 가글액을 만들어서 가글을 하고 천일염으로 또 치아를 닦는다, 혀를 닦는다라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천일염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알로에베라 주스인데요. 알로에베라는 항균, 항진균, 항염 이 세 가지 특성 유명해요. 그래서 감염이나 상처 치료로 우리가 알로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는 태양에 탔을 때 또는 화상 입었을 때 피부 자극을 치료해 주는데 그래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죽은 세포를 제거해주고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백태가 제거될 때까지 알로에베라 주스 한 테이블 스푼을 하루에 2-3번 풀링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게 가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는 마늘인데요. 마늘에는 항진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백태에 효과적인 자연요법이 될 수 있고 마늘에 들어있는 활성 화합물 중에 알리신, 마늘 먹으면 입냄새 나는 그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항곰팡이 특성이 있대요. 구강 내의 효모 감염을 포함한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인 플루코나졸만큼 그 알리신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염증이나 세균 과잉 성장으로 인한
백태를 치료해줘서 매일매일 생마늘을 복용하거나 유기농 생마늘 보충제를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7번째는 오레가노 오일입니다. 오레가노 오일 역시 항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항산화, 항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백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10년에 브라질 미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오레가노 기름이 칸디다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백태의 주요 원인인 구강염증에 대한 대체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9번째로는 포디알코차인데요. 여기에는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진균,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구강 내의 칸디다 과성장을 자연스럽게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500ml 끓는 물에 한두 티스푼 정도 허브를 붓고 5분에서 10분간 우려서 즉시 여과해서 마시라고 하고요. 팔팔 끓여 드시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니까 우려서 드시는 거. 10번째는요. 혀 클리너와 구강 위생을 하라는 건데요. 백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찌 보면. 식후를 포함해서 매일 적어도 2번 정도 치아와 잇몸을 닦아내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스크래핑, 긁어내는 거 할 수 있고 혀의 박테리아나 플라그, 그리고 죽은 피부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관행 중에 하나라고 해요. 혀를 긁어내는 거가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네요. 혀를 긁어내는 것이 백태도 없애주지만 입냄새도 개선이 되고 실제로 생리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 혀를 긁어내는 작업이 칫솔보다 입냄새가 더 많이 줄어든다. 휘발성 유황 성분, 그게 이제 구강 위생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 휘발성 유황 성분의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칫솔질보다 혀 클리너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연적인 일들을 진행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주는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치하지 마시고 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서 말씀드린 도움이 될 만한 제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봤던 최고의 치실, 최고의 칫솔, 최고의 치약 기타 등등의 제품들을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